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우선은 어제 어반놈 영상이 왜 안 올라왔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던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2, 3일 동안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갤갤거리면서 누워 있었는데, 원래는 좀 영상 같은 게 좀 세이브가 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어반님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돼 있는 편인데, 어반놈도 이제 그때그때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이렇게 아파버리면 또 영상이 이게 딜레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뭐 일일 영상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가 됐어. 이미 폐기가 됐는데, 근데 영상을 또 계속 올리고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왔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오잖아. 그러면 큰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영상이 이틀, 3일 안 올라오잖아. 그럼 진짜 큰일이 난 거고. 그래서 얘가 많이 아프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어반룸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라방 들어가니까 라방 들어가니까 이 이야기 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서 또 깝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혼 관계를 갑을로 보는 이런 천박한 마인드 때문에 올라온 문제 같기도 하고 좀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주제고, 남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한 요구 같냐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사연이 굉장히 골 때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결혼을 하는데 만약 둘 다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어. 딩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많이 넘어가면 아기를 가질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시장에서 약자다. 근데 이때 남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하고 임신 가능한 여자를 찾아서 떠날 수도 있지 않냐. 배신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믿음의 징표로 남자도 피임 수술을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하길 바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탁이냐. 논리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이러던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아주 병신 같은, 아주 뭐지? 병신 같은 일이었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읽다 보면 골 때린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2,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별로인 것 같다가 82%가 나왔고, 생각해 볼 만한 하다가 8.9%가 나왔고, 충분히 할 수 있다가 8.4%가 나왔어. 그래서 그래? 일단은 그래. 일단은 여기서 내가 하나 확실한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만함. 여기서 절반 이상은 여자가 투표한 거다. 이거는 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뒤로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거야. 진짜 별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동등하게 시작하는 게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이런 병신 같은 얘기가 있지? 그랬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글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겠지. 너 여자 맞냐? 여자라도 남자도 진짜 존나 또라이 같다. 능지까지 처참하다라고 하니까 어우 짜증나 이런 거. 그래서 세 번째 댓글, 난 이게 더 무서웠어. 이게 왜 더 무섭게 느껴졌냐면, 다시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다시 풀어도 생식 능력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식 능력은 사라진 적이 없다. 연결 헛수만 묶은 거지라고 말하니까 묶은 거 풀어도 다시 임신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더 무섭더라. 여기서 더 무섭더라. 뭐냐면, 이 여자는 일단 지능이 일단 빡대가리야. 빡대가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긴 한데, 근데 흔히 정관수술이라고 하잖아. 정관수술을 하고 나면 이걸 풀어도 생식 능력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 난 세 번째 댓글 보니까 존나 무섭대. 이때 보니까 뭐 이런 병신이 무섭다, 미저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 뒤로도 댓글은 건가 뭐 다들 여자를 욕하는 거였지. 어그로라면 잘 쓴 거고 진심이면 정신병을 가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사페보다는 자존감을 좀 키워야 할 듯. 그렇지, 자존감의 문제기도 많지.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게 있어. 내가 다리 한쪽이 불편한데 결혼 상대방이 정상인이라 언제든 떠날 수 있어. 불안해하니까 똑같이 한쪽 불편하게 만들어서 와라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리 한쪽이 없어. 근데 나를 사랑하면 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똑같이 다리 한쪽을 잘라와라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엔 생식 능력이 남아 있으면 의뢰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긴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여기 이 비슷한 얘기는 본 것 같은데. 뭐 여자가 뭐 파란 쪽 없고 막 이러면 너도 똑같이 파란 쪽 잘라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내가 몇 번 봤거든. 어디서 본지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좀 봤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이제 왜 결혼에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되어버린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 근처에 오면 뒤진다 진짜 난자를 얼려라 고맙다 유튜브 강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맙다 유튜브 강 나왔다. 그리고 요즘 한국 여성다운 발상이다 공포 영화를 본 것 같다 논리적으로가 존나 충격적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 뒤에도 야쿠자 드립을 이길 자신이 없다 복쿠자 입단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에서 덧글을 가장 많이 받은 덧글이 뭐였냐면 그 좋아요를 323개 받은 게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야쿠자 입단도 그렇게 안 하겠다 쌍년아라고 얘기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맞아 야쿠자 입단도 저렇게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이게 그 되게 병신 같은 이야기긴 한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게 특히 한국식 마인드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가 좀 비슷한 거 다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육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결국에는 떠나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갑을에 대한 관계일 수도 있고 떠난 거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언젠가 자기한테 영린으로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동거 같은 거를 동거로 많이 결혼을 하잖아. 근데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동거의 장점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꼭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남자가 내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되게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가 진짜 다 들어가. 동거에도 좋은 거. 근데 문제는 똑같은 이유로 여자도 불안해하는 시점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나이가 조금 많아. 동거야. 근데 예를 들어 아이도 없고 그래. 그러면 이 남자가 더 쉽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 유럽 여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보통 유럽 쪽에서는 결혼을 하고도 애를 낳을 수는 있으니까 동거 관계에서는 그런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을 땐 더더욱더 불효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 여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야. 어차피 내가 애를 낼 생각이 없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가 언제든지 변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 않느냐.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도 이제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게 어때? 약간 이런 거야. 그러면 날 떠나지 못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병신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여자들은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병신같이 맨날 재산 뜯기고 나서 물어본 게 무슨 얘기에 퐁퐁 당했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좀 이게 나름 성공한 커리어 우먼들도 내 고객 중에는 좀 있거든. 그 사람들 얘기하면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한 게 자기 재산을 뺏기는 걸 진짜로 두려워해.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상황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두려우니까 네가 그만큼 해줘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안에는 또 철저한 그런 가불에 대한 논리도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여자가 그런 결혼해서 갑의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을 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결혼하는 순간에 왜냐면 여자라는 존재는 결혼을 하면 피해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네 애 내가 낳아줬잖아. 애를 낳아줬다라는 이 표현도 천박하지만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되게 병신같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로 그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오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왜 내가 너랑 결혼해줬잖아. 내가 네 애 낳아줬잖아. 이런 게 더더욱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갑을 논점에서 더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는 이 남자가 애를 낳고 싶은데 내가 애를 못 낳아주면 씨발 내가 의리 됐나? 열받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비틀려져 있는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댓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야 도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같은 논점을 여자가 봤을 때는 있잖아. 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와 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지 복돌아. 그래가지고 여튼 굉장히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야 물지마 아예 아파 씨발 아프다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은 근데 아까 말했잖아. 비슷한 이유로 잘 산다고. 다 어떻게 잘 사냐면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나이 차 많은 연애를 했는데 나는 좀 여자친구한테도 존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존댓말이 아니라 그냥 가끔씩 그냥 존댓말 계속 해줘.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닌 거라도 뭐 먹고 싶어요? 뭐 해줄까요? 이렇게 뭐 애교처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친구들이 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오빠가 나를 되게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결국엔 서로 존중해 주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걔 병신 같은 천박한 홀리 마더 포킹 쉿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뭔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연인 관계에 대해서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는 결혼해서의 그런 관계까지도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게 된 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목소리도 되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